자, 이 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말은 대화를 하긴 해요. 분위기는 이상하게 면접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제가 더 다정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옥수는 진짜 결이 달라요. 영수님은 못 따라가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상함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하나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상대의 마음을 묻고 있는데요. 정작 내가 뭘 선택했는지는 끝끝내 옥수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둘은 연애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를 안전한 방식으로만 다루는 협상을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딱 이 한 가지를 정리합니다. 왜 옥수는 남자들 앞에서 결정을 거의 말하지 못하고 광수는 왜 그 애매함을 자꾸 가능성으로 오해하는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옥수는 거절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순간을 극도로 피하려고 하고 광수는 그 빈칸을 자기 방식으로 채우면서 더 밀어붙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로맨스가 아니라 말을 돌리는 사람과 확답을 받아내는 사람이 계속 엇갈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안전한 사람은 대단한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크게 화내거나 뒤집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도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화법은 거짓말이 아니라 딱 잘라 말하면 일이 커질까봐 일부러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말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옥순의 마음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시죠. 자, 여러분, 이번 나는 솔로 29기 7화 마지막 부분에 광순이가 옥순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들 굉장히 찝찝한 기분으로 TV를 끄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두 사람은? 이거야 저거야 뭘 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광수가 얘기하는 게 뭘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결국 편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가? 취조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옥순은 옥순대로 왜 똑바로 대답을 안 해? 비록 옥순이 1순위, 2순위 뭐 계속 알아볼 거다. 그 중에서 뭐 휴대는 영수랑 쓸 거다. 라는 말만 하지 광수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안 준단 말이죠. 나랑 지금 영수랑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나는 영수랑 커플이 될 겁니다. 영수를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감정의 선이 상당히 영수한테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대 4.5니 애매한 말을 계속해서 이 방송 중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라도 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탐정님들도 뭐지 이거는 뭐 연애하는 거야 아니면 뭐 서로 퀴즈 맞추는 거야 도대체 어떤 관계야? 이 관계의 본질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냐? 자, 이런 옥순과 광수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는 광수가 옥순에게 했던 말들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5화 때 광수, 옥순, 영수가 5화 때 이제 3자 데이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광수랑 옥순이 1대1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플러스 그 전에 4화 때 광수랑 옥순이 1대1로 대화를 했을 때 요 두 장면이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냐면요. 이때 우선 5화 때 광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더 좋았죠. 자, 그리고 4화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옥순이 기회 돼가면 영숙이랑 더 대화를 해봐라.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라고 옥순이 얘기를 하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광수라든가 그 전에 광수랑 옥순이 4화 때 차에서 같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묘하게 보이고 있는 옥순의 제스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옥순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 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거의 그거를 트라우마급으로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좀 말을 해 라고 하지만요 이제 지금 보니까 옥순은요 그런 순간에 다다르는 그 순간을요 거의 병적으로 거의 트라우마에 가깝게 싫어해요. 못하는 거예요. 딱 그때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타인을 실망시켜야 된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척이 들거나 적이 되는 그 순간을 어떻게든 빼요. 그나마 옥순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요. 여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 5화 때 여자들끼리 모여 여자 네트워크를 열었을 때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얘기하거든요. 가령 이때도 상철한테 나는 상철이 별로다. 자기소개를 듣기 전부터 마음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왜 자꾸 여러 사람들을 챙기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한 텐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마음을 닫았어 라고 옥순이 딱 선을 그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옥순이 유일하게 단호하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은 여자들만 있을 때예요. 남자들이랑 있을 때는요 옥순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기 마음을 다 밝히지 않아요. 설령 그것이 어장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본인 또한 그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그렇게 애매모호한 자리에 계속해서 밀어넣어요. 정말 집요할 정도로요. 남자들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실망시켰다. 그로 인해서 그 남자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부분을요. 의도적으로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는 상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광수와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기도 합니다. 상철과 옥순과의 대화에서도 다들 벙쪘던 게 뭐냐면 뭐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1대1 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즉 옥수는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1대1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경우가 있어 나는 남자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들이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나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전 느꼈고, 자, 그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저는 26기 광수와 현숙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세뇌하는 매력이라고 하지만 끝끝내 현숙은 최종 선택을 광수에게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이 광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새벽 4시까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도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거는 저는 본능적으로 좀 여성들이 남성들을 뭔가 좀 조심스럽게,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불쾌한 경험이 있고, 그 불쾌한 경험을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이 남자들에게 말을 잘못하거나 세게 했거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해서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와서는 하게 돼요. 특히 26대 광수 현숙대의 사례랑 제가 느끼고 있는 옥순 광수의 사례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네, 거의 옥수는 필사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현재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 남자들에게 싫어하는 말을 못해요. 영수는 그게 되긴 하더라고요. 영수를 싫어한다기보다 영수는 이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장난도 툭툭 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 광수랑 상철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거의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요. 가령 상철이 나 진짜 삼순이고 아쉽다, 데이트 더 해봐야 된다, 삼순이니까 나 배제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옥순이 또 얼마면서 뭐 배제된 건 아니긴 하지만 1순위, 2순위와 3순위는 좀 간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데이트하자고 막 밀어붙이면 거절을 못해요. 맞아 그래야죠, 뭐 데이트 해야죠, 이런 식으로 또 얼버무려요. 이는 광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수가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 후반부 가가지고 영수가 더 좋냐? 그리고 미묘하게 광수가 실망한다거나 미묘하게 광수가 영수님 그러면 그만 알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더 다정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툭툭 던질 때 옥수는 다시 얼무무려요. 맞아요 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이 강하게 나왔을 때 내가 내 진짜 속마음 아닌데요, 내가 생각할 땐 난 영수가 1순위고 다음 주에도 난 영수랑 나가겠습니다 말을 하게 된 순간 광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아까랑 상철이랑 얘기했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얼무무려요. 맞아요, 뭐 그렇지 뭐 맞아요, 영수는 그런 거는 못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옥순이 또 다시 이 말을 붙여요. 영수는 다정하면 못 따라가지만 나는 내가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볼 때는 다정함만으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미세하게 방어적으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간접적으로라도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동시에 옥수는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화법이거든요. 정치인들이 빠져나갈 때 늘 쓰는 화법인데, 근데 옥수는 동시에 알았을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미리 분명히 예전에 시정질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왜 나한테 해? 나는 문제 제기했고 정부에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안 지킨 건 정부야 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녀관계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남자가 굉장히 화를 냈거나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고, 이제 와서 네가 그렇게 해 어떻게 해 하면서 한 번쯤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10cm 정도 되는 사람이야. 10cm 정도 되는 사람이고 내 맞은편에 180cm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고 싶잖아. 너 하고 싶은 거 맞지? 라고 하면서 슬며시 손을 흔들어. 그럼 나는 10cm짜리 조그만 사람이라면 이 남자가 손을 한번 흔들었을 때 자칫하면 나는 그냥 찍 눌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나는 모기 같은 존재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화법은 오 하면서 어떻게든 동의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내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이제 찍 눌리거든요. 무서울 거 아니야. 제가 느끼고 있는 옥순의 영수를 제외한 다른 남자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남자들 앞에서는요, 공통적으로 이런 패턴이 보여요. 거절을 못해.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플러스 옥수는 자신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얘기하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까처럼 정치인처럼 빠져나간 구멍을 만들었어. 나는 영수가 다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정한 거는 광수가 더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나는 다정함 외에 다른 것도 봅니다 라고 해서 밑밥을 다 깔아요. 깔는데 과거에 그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안 통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옥순은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때 옥순이 할 수 있는 이제 생각이 지금 나는 솔로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처럼요, A를 내가 완전하게 물리적으로 절단을 낼 수 있는, 즉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단계의 내가, 즉 최종 선생이 끝나고 각자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유사한 사람들을 내가 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광수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광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툭툭 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더 좋아할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옥순이를 한다면요, 이 말에 대해서 절대 긍정은 못해. 근데 대놓고 부정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 부정했는데 과거에 A가 이런 말 비슷한 말을 던졌고 그때 A가 나한테 역으로 화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옥순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오오오 하면서 말을 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B나 C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즉 옥수는 그 경험이 온전히 소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나에게 접근하는 그 남자들을 자극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여기 와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순은요, 역설적으로요, 이번 때 보면은 옥순이 다른 사람들 모두가 있는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영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옥수는 잘 보면요, 그 이전에도 모두가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기이한 풍경이라고 해서 기가 막힌 장면인데, 그때 영숙이 이제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아니 왜 내 앞에서 영호랑 영철이 나는 뭐 호감이 어떻고 데이트를 갔다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도대체 내 앞에서 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저번 6화 때 나왔습니다. 근데요, 잘 보면 그때요, 영호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더 확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옥순이에요. 옥순이 나서가지고, 야 그래? 그럼 영호 네 마음 못했어. 그럼 올라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하면서 막 더 쪼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더 얘기해봐 라고 하고, 영철은 어땠어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그 분위기를 당시에 모두가 있는 그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사람이 옥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6화 때만 해도 이거 되게 특이하네,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7화를 기점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옥순이 여자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상처가 나는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그렇고, 옥순은 자기 마음을요 단둘이 있을 땐 절대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여자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여자들 앞에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그 순간도요, 잘 보면요, 네, 이 장면이죠. 그 영자랑 순자랑 같이 있을 때 옥순이 아니야 나 얘기했어, 나 상철한테 얘기했다고, 내가 분명히 난 상철이랑 더 안 갈 거라 얘기했는데 라고 했던 그 장면도 옥순이요, 반드시 자기 마음을 꺼내놓을 때는요 2명 이상이 있을 때 꺼내놔요. 공통점이 보여요. 즉 옥순은요, 자기 속마음을 단둘이 꺼냈거나 혼자서 내가 꺼냈을 때 타격을 입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옥순은 잘 보면 집단 속에서만 자기를 드러내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돼요. 상철에 대한 얘기를 모두가 있는 앞에서 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또한 나처럼 단둘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을 꺼내거나 그랬을 때 내가 리스키한 경험을 했겠구나 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모두가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영호가 영숙에 대한 감정 어땠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옥수는 자기도 모르게 영호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전제를 계속해서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옥순이, 저는 조금 인간적으로 연민을 좀 느꼈어요. 옥순의 그 행동이 되게 헷갈리게 하고 시청자들에게 진짜 고구마를 한 500개를 아가리 불려 해가지고 고구마를 딱 넣었던 그 답답한 경험을 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옥순의 행동은 거의 필사적으로 남자들에게 거절하는 말을 거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피하는 느낌을 저 크게 더 받았던 것 같아요. 뒤집어 말하면 옥순이 그렇게까지 회피한다는 거는 어떤 불쾌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경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옥순의 예상대로 나는 그냥 정말로 이 사람을 존중해서 거절 경험을 했는데, 이 남자는 막 날뛰고 막 소문내고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거나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요, 저라도 다시는 남자들 앞에서 당신이 이순이란 말조차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그 경험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옥순도 나름대로 안전한,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카메라도 있고 그런 대중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움으로써 안전한 곳에서 남자를, 그래도 이제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나왔지만, 여전히 그 경험들이 영수 외의 다른 남자들 앞에서는 재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옥순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우선, 저는 이제 심리학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그 상처를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고 이런 자리에 나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적으로 노출되는 자리잖아요. 굳이 먹어야 될 필요가 없는 욕을 나름대로 제 가설이 맞다면, 옥수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는 전국적으로 욕을 처먹게 만드는 이제 행동이 돼버린 거잖아요. 의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는요, 미묘하게 말을 해요. 어떻게든, 지금 영자랑 대화했을 때도 그렇고, 나 얘기했어, 나 분명히 얘기했다고 라고, 그 상대방이 굉장히 천천히 나중에, 가령 상철 같은 경우도 알고 보니까 옥순이 나한테 한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라고 차분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진위를 깨닫게끔 아주 미묘하게 간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숨겨요. 가령 광수한테도 나는 영수가 다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은 광수가 오케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정함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나는 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짝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함으로써 곰곰이 옥순이 했던 말을 생각을 해봐야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끔 아주 간접적으로만 자기의 진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우선은 예스를 해버려요. 네, 마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옥순의 행동을 보면서 약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스톡홀름 증후군은 그 스웨덴에 유래를 했고요,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동화되거나 이제 동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인지체계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이 가해자 옳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만에 하나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 쓱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쵸? 옥순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그녀가 이 말하고 있는 화법이나 이런 걸 볼 때는요, 옥순이는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1순위인 영수를 바꾸지 않아요. 확정이야 이거는. 다만 2순위와 3순위를 얘기할 때 미세하게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가해요. 가령 4.5 대 5.5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상철한테 3순위이다 3순위이긴 하지만 1, 2순위와 거리를 있다 이런 식으로 일정 이상으로 자기 안에 절대로 들여놓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화법을 계속해서 구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순이 광수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1시간 정도라도 깊은 이야기를 해야겠죠 라고 하면서 옥순이 진짜로 광수를 달래기 위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 영수에게. 근데 광수에게 최대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극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난 진짜 어쩔 수 없이 영수랑 대화를 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휴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왜 어쩔 수 없이 라는 말을 해? 이상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이 라는 말 자체가 광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옥순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가령 영수님 그러면 알아봐야지 이런 건 없는 거네?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광수가 얘기를 했을 때 좋은 게 아니고 안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꼬아요. 즉 옥순이 영수에게 슈퍼데이트를 하고 영수가 1순위고 나는 영수랑 계속 만나고 싶다는 그 부분을 변하지 않으면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든 광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옥순이 이런 방어를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은 제가 영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령 영수가 저번에 5화 때 옥순의 얘기를 듣고 이제 딴짓을 하니까 옥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령 옥순이 자기 예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영수가 딴짓하거든요. 그때 옥순이 이제 광수랑 눈을 마주치면서 저랑 같은 거 느낀 거 맞죠? 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광수가 그것을 호감이라고 착각했던 그 부분. 즉 광수는 본인 입장에서 옥순이 나처럼 갈구는 스타일일 거야. 옥순을 미묘하게 싫어하는 거야 라고 심리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사실 옥순은요 저의 해석을 쭉 따라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영수 앞에서는 내가 영수를 실망시켜도 괜찮겠다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역설적으로요. 영수의 그런 짜치는 잘난 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옥순 입장에서는 나한테 초점을 두지 않네? 이 사람은 당당하게 그냥 내가 옆에 있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네? 오히려 내가 안심할 수 있겠다. 지금 광수나 상처처럼 나만 들여다보느라고 내 행동 하나하나 사소하게 보면서 그때 내내 했잖아요. 그때 나 봤잖아요. 그때 신호 맞췄잖아요. 하는 등 나의 선택권을 줄이고 나를 압박으로 내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영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내가 이런 말 하더라도 영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구나. 내가 영수에게 재밌긴 한데 니 다정하지 않네? 라고 말해도 그런 의심이 되는 행동을 할 것 같지가 않구나. 근데 그걸 광수는 엉뚱하게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옥수는요. 이미 1화 때부터 촘촘하게 두부상을 선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상철이었지만 상철이 별로라는 걸 깨닫고 나서 바로 영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다 깔아놨어요. 단서를 다 흘려놨어. 즉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촘촘하게 박아놨지만 문제는 그 단서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본인에게 꼬이고 나니까 조금씩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휴대를 영수랑 하는 겁니다. 1시간만 대화하고 올게요 라고 하는 등 물러나지만 조금씩 그 물러남이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까지 지금 밀려난 거죠. 왜냐면 상철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나의 진짜 속마음을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직진을 하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미치고 이기겠죠. 그렇게 저는 옥순이 더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영수에게 더 마음을 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영수와 옥순 간의 관계에서 영수는 옥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해요. 막 지금처럼 옥순의 사소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면서 왜 스킨십을 하느니, 왜 만지니, 내가 더 좋았지 않았느니, 왜 영수 같은 사람에게 가느니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영수는요. 오히려 옥순의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라면 영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4.5 드립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나는 0.5를 쉽게 뺄 생각이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모두가 있는 앞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있는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들을 믿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상철 등 막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집요하게 옥순이요. 안전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즉 두 가지의 모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전한 사람을 찾고 동시에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한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판세가 빠그라지고 어지럽게 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이번에 옥순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제 해석이 맞다면 난대로 좀 짠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그렇고 여성들이 이 어떤 여성학적으로 봤을 때
약자인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말 수많은 제가 도요타 플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것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옥순이 얘기하는 부분은 옥순이 정말 즐거워해서 저도 처음에는 광수라고 하는 이제 스페어 키를 두고 혹시라도 영수랑 빠그라지면은 광수랑이랑도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7화 때 와서 옥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옥순이 이렇게까지 광수가 싫다는 거를 온몸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거는 옥순 또한 분명히 이러한 경험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옥순의 약간 눈이 저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건 귀엽게 봐주시고 심리적인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간다. 가령 실질적으로 나는 솔로에서도 이 도요타 플랜을 데리고 보였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좀 오래된 케이스긴 한데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자 나는 솔로 21기 영철과 순자의 사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영철아재가 이 순자한테 생고기 먹방으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선 이제 당신 아버지가 이 관계를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판을 다 깐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순자 앞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 생고기는 순자한테 베이고 본인은 칙 해가지고 다 구운 거 먹고 그리고 순자가 뭐 말만 해도 젓가락 딱 내려놓고 노려보기도 하는 등 이미 나는 솔로 내에서도 이런 징조가 보였어요. 이거 도요타 플랜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제가 순자 입장을 한다면 키 160이 안 되고 있는 순자가 입장에서 키 180 넘고 운동했던 영철이 그런 식으로 노려보면서 자기는 이제 다 구운 고기 먹고 날 보면서 생고기 탁 들이밀면은 나라도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압감 있게 막 노려보면서 그러는데 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도요타 플랜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했던 장면이긴 하거든요. 본인이 살기 위하여 자기의 인지체계라든가 자기의 신념을 굽힐 수밖에 없는 스톡홀름의 작용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던 장면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옥순에게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뭐 광수와 상철이 이제 도요타 플랜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아수라판에서 살아남았던 그 생존자의 문법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옥순의 이 기이한 화법의 원인은 어장이고 진짜 모두에게 그렇게 한다기보다 지금 이 시점 7화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살기 위한 필사에 어떻게든 상대방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한 화법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좀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왜 놓치는 부분이 있고 제 해석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 계기로 좀 옥순을 입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좀 뜻깊고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분께서 그 정숙과 영철의 데이트 장면에서 정숙이 이제 등받이를 또 뒤로 기댄 게 이게 허리 디스크 혹은 측만증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하는 좋은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영철과 그 정숙이 대화했을 때 정숙이 그렇게까지 몸에 긴장이 있거나 현숙과 영호의 데이트에서 장면처럼 몸이 많이 굳어있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그녀가 뭔가 미세하게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 해석만이 정답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신체적인 부분도 말 그대로 질병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정순이 잘 보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계속 꿈틀거리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자꾸 저리다 보니까 몸을 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해주신 탐정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저도 불안전하고 타당한 의견이면 그걸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언제든 의견 편하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도 항상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